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한 남자의 진솔한 인생담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윤. 올해 72이 된 평범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온 이 길이 과연 옳았을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김도윤 역시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 답을 찾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공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청춘, 그 뜨거웠던 날들. 1950년 겨울 부산 영도의 작은 달동네에서 김도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둣가에서 막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시절엔 모두가 가난했으니까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도윤이 25이 되던 1975년 그는 부산공업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 나온 엔지니어라면 그야말로 금이환영이었습니다. 아들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우리 집에도 봄이 왔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그곳에서 도윤은 세계 최대 유조선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불만 따위는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빌 거야.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78년 봄, 도윤은 간호사 김순희와 결혼했습니다. 회사 병원에서 만난 인연이었죠. 순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씨 좋은 여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로 키워요. 그래, 순희야.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이루게 하자. 첫아들 민수, 딸 민정이가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아이들에게 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선박의 엔진이 어떻게 바다를 가르는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2부 무너지는 신화 IMF의 상처. 1997년 12월 3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 김도윤 과장님, 죄송합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22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성실한 직장인, 회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충직한 엔지니어. 그런 도윤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49의 나이에 갑자기 길 위로 내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더 벌었어야 했는데.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순이야. 내 탓이지.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하지만 자책해봐야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40 넘은 엔지니어를 받아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몇 달간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빠, 학원비. 민정아, 아빠가 조금만 기다려. 곧 취직할 거야.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1998년 여름, 도윤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순이야, 미국으로 가자. 여기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여보, 정말 떠나야 할까요?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야 해.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3부 낯선 땅에서의 고군분투. 1999년 1월 김도윤 가족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발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엔지니어였지만 미국에서는 그저 코리안 아저씨 중 하나였습니다. 영어? 기술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일상 영어는 서툴렀습니다. Excuse me, sir. Do you speak English? Yes? Little bit.
그것이 도윤이 미국에서 한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첫 직장은 한인타운의 세탁소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뜨거운 다리미질과 드라이클리닝 기계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화학 냄새 때문에 두통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일이야. 가족을 위해서. 밤에는 택배 배송 일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복잡한 도로를 헤매며 상자들을 나르는 일. 한국에서는 설계도를 그리던 손으로 이제는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데디, are you okay? 영어가 늘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I'm fine, kids. Daddy is strong. 강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2003년 도윤은 작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기계 고치는 거 잘하시잖아요. 수리 좀 해보세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킴즈 랩 AI야 샤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웃들의 선풍기나 토스터를 고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손길은 정확했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미스터 킴 캔 픽스 애니싱.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찾는 수리점이 되었습니다. 사부 가장 깊은 상처. 2008년 가을. 순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췌장암 사기. 미스터 킴. 임살이. It's too late for surgery.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How long? Maybe 2 or 3 months. 그날 밤 순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무슨 소리야, 순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병만은 냉혹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윤을 걱정했습니다. 여보, 제가 없어도 잘 사세요. 아이들 잘 키우시고. 순이야, 나 혼자 어떡해.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순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일기장이었습니다. 20년간 매일 써온 일기. 그 속에는 도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여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수리점에 갔다. 피곤할 텐데 가족을 위해 참 많이 희생한다. 아이들이 대학 등록금 걱정할 때 여보는 밤잠을 못 잤다. 하지만 내게는 걱정스러운 표정 한 번 안 보였다. 그 일기를 읽으며 도윤은 울었습니다. 오부 새로운 의미의 발견. 순이가 떠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서 독립했고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도윤은 70이 넘어서도 수리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단골 고객들이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미스터 킴, how are you today? Good, good. What can I fix for you? 영어도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손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배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였단다. 그럼 왜 안 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왜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너 같은 손자를 볼 수 있었거든. 민준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배 만드는 엔지니어 될래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에필로그 시계는 여전히 돌아간다. 지금도 김도윤의 낡은 시계는 째깍거리며 돌아갑니다. 매일 아침 보리차를 끓이고 순이의 일기를 한 페이지씩 읽습니다. 그리고 수리점에 나가서 이웃들의 고장난 물건들을 고칩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압니다. 자신이 고친 선풍기로 누군가가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자신이 수리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누군가가 위로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모습이 자식들과 손자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 순이야, 우리 잘 살았지?
저녁이면 도윤은 아내의 사진에게 말합니다. 비록 계획했던 대로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손자가 우리 꿈을 이어갈 거야.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계획과 달라서 실망하고 계신가요? 김도윤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계획대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은 결국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시계가 멈추지 않듯 우리의 삶도 계속 흘러갑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시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며 서서히 작아짐. 지금까지 낡은 시계가 멈추지 않듯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